강남에 공급하거나 강북에 공급하거나 건설 원가는 비슷합니다. 공사비 단가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강북의 아파트가 5억이라면 강남의 아파트는 15억에 분양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왜 저기는 5억이고 여기는 15억인데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저 아파트 단가가 5억인데 15억에 판다는 게 저게 말이 돼?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사회체제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성장하는 국가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 가치, 현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인플레에 의해서 가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해치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걸 해치해 줄 수 있는 거는 자산이란 거죠. 그런 걸 깨닫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집값이 내려오는 일은 없겠구나. 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산에 투자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초보자가 서울의 새 아파트 나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금수공개정 이렇게 해서 봅니다. 금리, 수요, 공급, 개발, 계획, 정책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예요. 중요도 순서대로 보면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가 낮다는 거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수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야 돼요.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은 일정한데 공급량이 너무 많다면 가격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수요, 공급 요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겪었잖아요.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급여나 수입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트럼프는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건설업자잖아요. 디벨로퍼거든요. 근데 그 디벨로퍼는 낮은 금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금리를 낮춰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당연하겠죠. 예. 그래야 내가 수익이 늘어나니까 비용을 줄여서.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고 인플레가 높다 그러면 금리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 올릴 확률이 적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투자 적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입지가 좋으면 나중에 개발해갖고 새 아파트가 되고 좋은 입지면은 시공사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공사나 서로 막 하려고 들어가고 내가 해줄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남, 압구정, 이런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현대랑 삼성이 서로 하겠다고 되게 좋은 조건들을 내걸고 수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은 시공사가 알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게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수주한다 그러거든요. 그 사업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공사도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이만큼 공사비랑 사업비를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이만큼의 분양가를 받고, 그럼 그 분양가가 조합원들이죠, 원주민들이 만족을 할까? 그 만족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여를 해주고 사업의 금융권 PF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조합에다가 돈을 빌려줄 때는 조합을 믿지 않아요. 얘를 어떻게 믿고 빌려줘? 라고 하는데, 그거에 보증을 서주는 게 시공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보증을 해준다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서울 외곽에 있는 빌라를 내가 샀다. 그건 나중에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대청마을에 있는 빌라를 샀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될 현장이거든요. 왜냐면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빌라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 내 삶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 삶이 바뀌고 싶다. 내 자산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입지 좋은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만약에 빌라를 샀다. 그러면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입지 좋은 곳은 그 가치가 나중에 반영이 될 테니까. 제 초보자가 서울의 새 아파트 나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일단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서울에는 한 250개 정도 정비사업 구역이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의 공급의 의지를 굉장히 지금 열의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좋은 개발성 있는
빌라에 사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24년 12월이죠. 24년 12월부터 이제 그 나라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공시가 5억에 빌라에 살면은 내가 청약을 할 때 무주택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주택처럼 청약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빌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나중에 개발 사업이 되면 새 아파트 가질 수 있는, 입주권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젊고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에 투자하면서 청약도 같이 노리는 그런 방법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업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재개발 구역에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거기 편의점 있는 상가를 샀어요. 그래서 편의점 있는 상가를 산 이유는 일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1%지만 상가나 땅을,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4.6%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비싼 거예요. 최초 투입비가. 근데 그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오래 걸리거든요. 진행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상가를 산 이유는 그 상가에 편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월 임차료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이 입점해 있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준 거죠. 왜냐면 편의점의 입지가 있는 곳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모퉁이라든가 좀 그 지역에서 약간 눈에 잘 띄는 곳, 그런 것들이 좀 위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치평가를 높게 해줬고, 그리고 제가 대출을 가치평가를 많이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출 이자를 편의점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해지할 수 있었죠. 그럼 나중에 이거를 팔 때 좀 어렵지 않니? 왜냐면 4.6%의 취득세가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는, 아니 그 일반 주택은 1.1%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멸실이 되거든요. 철거를 하거든요. 그럼 주택이나 상가나 철거를 하게 되면 똑같이 취득세 4.6%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주권만 남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는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오니까 대출 이자도 걱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던 거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투자금을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끌은 하지 말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입지 좋은 곳은 회복이 잘 돼요. 약간 조정을 겪고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조금 좋아지면 먼저 오르고, 회복이 잘 되고 나중에 사업성을 먼저 회복하거든요. 그럼 사업이 진행되다가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 16년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 시작하면. 근데 그 기간을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매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매로 해서 그냥 계속 수익을 벌 생각은 하지 마셔라. 경매는 하나의 수단이고 내가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경매를 최종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부자 안 된다. 결국에 부자가 되려면 10억 투자해갖고 5년 뒤에 20억 되는 물건을 사는 게 투자인 거지. 내가 요거 사갖고 천 남기고, 또 요거 사갖고 천 남기고, 요거 사갖고 천 남기고 해갖고 이거를 10억을 벌려면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한 물건 하나당 1000만 원씩 남기려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거 공부했고 하나 사서 나중에 10억 오를 입지를 고르는 게 편하겠습니까? 근데 학군제 한번 들어가면 애가 학초,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죠. 초등학교까지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12년을 되게 좋은 곳에 투자해갖고 그만큼의 가치를 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군지나 좋은 곳을 투자하게 되니까 우리가 보는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고, 계속 가치가 오르는 거죠.